오늘 이제 본론은 이제 우리 GUI 게임 하나 만드는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겁니다. 지난주엔 이제 간략하게만 구경시켜드리고 안내문, 평가 이렇게 진행할 거다 등등 중요한 내용만 짚어놨다 봐주시면 좋겠고, 오늘은 그래서 지금 압축 파일을 열어보시면 파일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py 파일들이. 그 친구들 하나씩 붙잡고 내가 나중에 화면을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키보드 입력, 마우스 입력을 이렇게도 받을 수 있나 보다. 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 GUI 모듈인가 뭔가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전부 다 오늘 알려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 중에 상대적으로 간단한 거, 지금 바로 직관으로 납득할 수 있는 거 위주로 먼저 구경을 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1시간 정도 컷을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반부는 일단 우리가 사과를 이미 7개를 다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와가지고 나만의 게임 만드는 시간이라든가 그런 거 충분히 우리가 안배를 할 거니까 여러분도 편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자, 겸사겸사 어쩌면 전반부에 소개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몇 가지 문장 적는 방법, 새로운 문장 살짝 소개한다라든가 등등. 얘네는 이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는 문장 적는 방법이니까 결국은 내 코드 실행 흐름을 좀 더 똑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코드를 쉽게 적을 수 있는 방법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 가져가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살짝 곁들여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나만의 게임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모든 이론적인 사전 배경 지식 같은 준비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다음 주에 정식으로 조금 시간 투자해서 과제 넘버3 제출 기한 끝난 다음 주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현장 학습 느낌으로 가볍게 터치만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 게임 뭐 만들 거냐, 오늘 여러분이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긴 한데 꼭 오늘 이거를 해야 되는 건 아니기는 해요. 일단 6월 말까지로, 그러니까 종강 이후 시점으로 최종 마감 기한을 잡을 예정이니까 오늘은 그거는 너무 막 무게감을 느낀다라든가 나 얼른 정해야 돼, 안 그럼 나 늦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바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압축 파일 까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들어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GUI 언더스코어 블랭크, 그 다음에 GUI 언더스코어 코어, 이렇게 두 개는 지난주 10주차 예시 압축 파일에도 들어있었던 걔네들이에요. 코어 어쩌고 하는 친구는 제가 미리 작성한 함수 정의들 잔뜩 들어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임포트해서 쓸 모듈이다 생각해 주시면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GUI 언더스코어 블랭크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열어서 같이 구경해 봤는데, 얘가 이제 여러분의 파이썬 프로그램이 우리 수업용 기말 대체 프로젝트 결과물로서 인정받기 위한 내 GUI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구도를 잡아둔, 그래서 initialize라는 함수, update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적혀 있고 등등등인 껍데기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나만의 프로젝트 시작할 때는 이 GUI blank.py 복사한 다음에 이름 적당히 바꾸고 아이들로 열어가지고 스타트 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적절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열 예정이고, 지금은 일단 요 블랭크에다가 내용물 채워가지고 들고 온 이 친구들을 살짝 구경해 볼게요. 그래서 0번부터 열어봅시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먼저 소개를 할게요. 자, 지난주에 등장했던 내용들도 여기에 곳곳에 들어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얘는 일단 임포트문이고, 여러분 이미 알고 있다시피 내 이름 사전에 GUI 세 글자로 등재해 놓고 쓰겠다와 같은 의미였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 우리 몇몇 친구들 질문하는데 이게 임포트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엔간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압축 파일을 풀지 않은 채로 내가 이제까지 작업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압축 풀고 저 core.py랑 내가 지금 프로그램 만들려는 .py 파일이 같은 폴더 안에 들어있기만 하면 이 임포트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요거 튜토리얼이니까 다짜고짜 F5를 눌러서 한번 실행해 보세요. 실행하시면 이런 느낌으로 검은색 네모 하나가 오른쪽 아래로 스무스하게 내려가면서 지금 창 제목이 경과된 시간 10점 어쩌고 저쩌고 초 12초 막 이러고 지금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단 눈으로 관찰했을 때 이 경과된 시간 숫자는 현실 시간 1초, 2초 그 현실의 시간축이랑 같은 속도로 증가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실제로 계산해서 지금 이 프로그램 켠지 몇 초가 지났냐 뺄셈 하면 나오겠죠? 그거를 지금 창 제목으로 이렇게 우리 눈에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 다음에 이 검은색 네모는 지금 등속 운동을 하는 것 같았고 이제 다시는 요 우리 게임 화면으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이미 길을 떠났어요. 한 10초 정도 되면 떠날 겁니다. 그렇게 지금 관찰이 되고 있고 다시 껐다 키면 이 친구 확실히 내려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프로젝터 화면 내지는 이걸 지금 유튜브 영상으로 보고 있는 경우에는 요 네모가 뚝뚝뚝뚝 약간 끊겨가지고 살짝 순간이동하는 것처럼 여러분 눈에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 컴퓨터에서 직접 요 0번 튜토리얼.py 파일 열어갖고 F5 눌러서 실행하면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스무스하게 확실히 등속 운동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느낌으로 내려가는 걸 관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화면 재생 빈도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이 프로젝터는 제 모니터가 지금 이 파이썬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그 모든 변화를 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갱신 속도가 빠르지 않다 보니까 뚝뚝 끊기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뭐 요즘 모니터 다 예를 들면 60, 120 힐즈 막 그런 식으로 다 잘 되니까 훨씬 더 깔끔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건 그거대로 해두고 자 그러면 봐봐요. 저거를 지금 하고 있는 네모를 등속 운동을 시키는 코드랑 그다음에 창 제목을 열심히 바꾸는 현실 시간 반영해 가면서 바꾸는 코드가 이 .py 파일 안에 어딘가에 쏙쏙 숨어 있을 것이다. 그러한 데이터 흐름이 지금 일종의 매 시간마다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꾸준히 틀린 표현이긴 한데 연속적으로 그러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켜서 우리 눈에는 뭔가가 흘러가는 것처럼 뭔가가 카운팅이 되는 것처럼 지금 연출되고 있구나. 그 정도로 일단 감지하신 다음에 내용물 코드를 한번 구경해 봅시다. 자, 여기서 여러분 살짝 주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자, 일단 우리 지금 아이들을 써가지고 나만의 게임 하나 만드는 동안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다짜고짜 F5를 눌러요. 그러면 이제 창이 하나 뜨고 이 창을 꺼버립니다. 그러면 이 창을 꺼버리면 당연하게도 우리 파이썬 프로그램 실행이 끝나기 때문에 꺽쇠 세 개가 다시 보일 거잖아요. 이 방금 전에 내 프로그램을 실행했던 인터랙티브를 닫지 않은 채로 얘를 열어둔 채로 이 다음 작업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예를 들면 봐봐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GUI 엔터를 친다거나 하면 이 친구는 GUI라는 이름이 본인의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 임포트 문을 적어놨었고 그 임포트 문을 실행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얘는 GUI가 뭔지 압니다. 이거 말고도 예를 들면 W라는 이름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W 한 다음에 점 찍으면 그 W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런 이름들을 이 친구는 지금 메모리 위에 있는 W의 이름 사전을 직접 털어가지고 목록으로 보여준다라든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내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이름들 목록을 구경하고자 한다면 이 인터랙티브를 죽이지 않은 채로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퇴근시키지 않은 채로 돌아와가지고 본인의 다음 작업을 진행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이 W하고 점을 찍으면 이런 느낌으로 예를 들면 new rectangle이라는 함수를 여러분 쓰실 수 있고 그다음에 괄호 연다거나 하면 이런 식으로 제가 미리 적어놓은 한국말 설명을 봐가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요거는 사실 다른 이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쓰실 수 있는데 자 지금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거 열면 이런 식으로 한 줄짜리 설명을 우리의 아이들이 노란색 툴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만 봐서는 내가 요 new rectangle이라는 거 사용 방법을 잘 모르겠다. 나는 요거를 써가지고 지금 진행해야 된다라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인수 자리에 뭔가를 담았을 때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그런 거 잘 모르겠다라면 여러분이 참 봐봐요. 인터랙티브 이 친구 맨날 켤 때마다 헬프를 치라고 하잖아요. 도움이라고 말하면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잘 모르는 파이썬 기본이 아니기 때문에 GPT라든가 이런 친구들도 잘 얘기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새로운 이름들을 쓰고 있다 보니까 help를 쳐서 이런 식으로 야, 요 이름 안에 들어있는 new rectangle이라는 함수 어떻게 쓰는지 좀 도와줘. 엔터 치시면 이렇게 좀 더 긴 제가 적어놓은 한국말 설명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걸 미리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띄워드릴 수 있게 언제 헬프 치면 여러분 눈에 띄워서 보여드릴 수 있게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따라서 일단 추가로 기억할 거 요것만 기억합시다. 첫 번째, 일단 F5를 눌러서 임포트 문이라든가 그런 거 실행하게 만들어요. 창이 떴다라면 창은 X 눌러서 닫아둡니다. 그러면 걔는 프로그램 실행을 이미 끝낸 친구예요. 달리 말하면 내가 적었던 할당문이라든가 임포트문 그런 문장들을 이미 한 번 이상 실행한 친구예요. 따라서 걔는 지금 이름 사전 누구 거 거기에 무슨 이름 등재되어 있나 그 다음에 거기 들어있는 여러 가지 도움말 메시지들을 다 알고 있는 채로 나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걔를 죽이지 말고 요 인터랙티브 X 누르지 말고 진행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둔 상태에서 방금 본 것처럼 헬프를 치면 좀 더 그럴싸한 도움말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걸 제가 한국말로 적어놨다 보니까 사실 이제 GPT나 잼미니한테 core.py 갖다 바친 다음에 나 이 함수 사용법 알려줘와 같이 물어보면 그 친구들이 제가 적어놓은 한국말 설명을 보고 여러분한테 한국말로 추가적인 설명을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인터랙티브 끄지 마라. 그러니까 일단 F5 누른 다음에 창 닫아버리고 인터랙티브 끄지 마라. 그 다음에 잘 모르겠다라면 헬프를 쳐라. 그렇게 두 가지만 일단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내용이기는 한데 지금 보시면 요 .py 파일 맨 위에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따옴표 3개로 지금 스타트하고 따옴표 3개로 끝을 내는 녹색으로 보이는 글자들을 여러분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수업에서 나왔던 바로는 아이들이 녹색으로 칠해주는 건 요게 str literal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따옴표 3개로 스타트하고 따옴표 3개로 끝내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는 여러분이 엔터키라든가 탭키라든가를 자유롭게 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안 돼요. 따옴표 하나로 스타트 할 때는 중간에 예를 들면 학하고 엔터키 치고 교해야지 학 다음에 엔터키 치면 바로 꺼지라고 얘기할 거예요. 인터랙티브가. 그게 막혀 있는데 따옴표 3개로 스타트 하는 건 내가 좀 더 진득하게 긴 얘기할 거니까 조용히 하고 들어. 와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여서 다음번에 따옴표 3개 나올 때까지는 전부 다 하나의 수식으로 간주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같은 경우는 거기다 엔터키 쳐서 수식문을 적어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따옴표 3개로 스타트하는 그러니까 str literal 적고 엔터키 쳐둔 수식문을 어딘가 내용물 가장 위에다가 적어두면 그게 이제 파이썬 동네에서는 예를 들면 이 모듈 자체 또는 저 함수 덩어리에 대한 헬프 메시지, 도움말 설명이다라고 이 동네에선 알아먹는다. 그 정도까지만 추가로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얘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나오니까 한 번 더 체크해 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W 한 다음에 new 하면 새로 뭔가를 만들 수 있게 제가 준비해둔 다양한 함수 이름들을 구경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만 볼게요. W 한 다음에 new 하고 기다리면 new 이미지 그림을 띄울 수 있습니다. new over 타원을 띄울 수 있어요. 물론 타원의 두 반지름의 크기가 같다라면 그러면 이제 원이 되겠죠. 서클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네모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글자들을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 띄운다라든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 등등은 전부 다 그래서 얘는 new rectangle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면 몇 컴마 몇부터 가로로 얼마 세로로 얼마만큼 지금 방금 봤던 검은색 네모는 0,0부터 스타트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100만큼 아래로 100만큼의 크기를 갖는 검은색 네모였어요.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요 new rectangle 함수 호출식의 계산 결과값 new rectangle의 return 값을
w.data의 이름 사전에 넘버라는 이름을 등재해 가면서 쓰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w.data는 여러분이 이런 용도로도 쓸 수 있게 제가 따로 마련해 둔 친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내가 원할 때 요 데이터의 이름 사전을 내 맘대로 쓸 수 있다. 여러분 말고 다른 데선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걔 이름 사전에다 새로운 이름 등재하고 그다음에 내가 과거 시점에 담아놨던 걸 언제든지 꺼내와서 쓸 수 있다라고 믿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여기서 W하고 데이터하고 점 찍고 조금 기다리면 그 방금 봤던 인터랙티브를 꺼놓지 않고 기다리게 해놨다라면 걔는 지금 데이터의 이름 사전도 당연히 메모리 위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책 한 권이 따로. 그거를 꺼내와가지고 우리한테 데이터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 목록 2개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활용하면 오타를 덜 내가면서 작업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저런 new rectangle 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int 값을 하나씩 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방금 만든 네모는 3번 네모입니다. 방금 만든 건 4번 네모입니다와 같이 서로 다른 숫자를 부여를 해준다 봐주시면 돼요. 일종의 일련 번호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기록해 뒀다가 나중에 써먹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지는 조금 이따 봅시다. 그 다음에 initialize랑 update라는 두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을 건데 둘 다 인수를 하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인수 이름은 일단 timestamp라고 제가 정해놨어요. 그래서 timestamp 여기에는 지금 현재 현실 속 세상에서 지금이 몇 초인지를 나타내는 플롯 형식 값이 담겨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정확히 그러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몇 초냐 그런 거는 우리한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니셜라이즈 하는 시점이 지금이 몇 초니가 인수로 들어온다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즈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뭔가 맨 처음에 이 GUI 프로그램 실행을 스타트하는 시점에 뭐 쉽게 말하면 첫 반복 준비하는 시점에 이 내용물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첫 반복 창 이제 띄우려고 하는 시점이 지금 몇 초니를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거를 데이터로서 담아놓고 나중에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인수 타임스탬프 여러분이 언제든지 쓸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내용물 봅시다. 업데이트 내용물은 크게 두 가지 덩어리로 돼 있어요. 아까 봤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는 네모를 등속 운동시킨다. 하나는 창 제목을 꾸준히 바꾼다예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코드 덩어리 위에 거는 지금 보시면 w.getPosition 해가지고 이 친구는 숫자를 하나 받는 친구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new rectangle 할 때 GUI 모듈이 나한테 방금 거 3번 네모입니다 라고 얘기해 줬다. 그래서 w.data.number에 3이 들어있다. 그걸 그대로 밀어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검은색 네모에 대한 위치 좌표를 얻고 싶다와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여진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3번 그 친구 화면상에 몇 컴마 몇에 있는지 알려줘. 4번 친구, 5번 친구 그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돼요. 아무튼 검은색 네모 어디 있는지 알려줘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적을 수 있어요. 아까 전에 담아놨던 그 숫자 그대로 밀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발급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XY 좌표를 주니까 할당문는 왼쪽에다가 X좌표, Y좌표 각각 X자리, Y자리에 담아줘와 같이 여러분 적을 수 있습니다. 뭐 이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move object라는 친구를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개의 새로운 X좌표, 새로운 Y좌표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 w.data.number니까 방금 전 설명 그대로라면 그 검은색 네모의 새로운 X좌표랑 새로운 Y좌표를 X 더하기 1 값, Y 더하기 1 값으로 지정해 줘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X랑 Y는 네모의 원래 XY 좌표였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1씩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 먼저 보여드리면 자 우리가 지금 게임을 만들 건데 GUI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 당연히 우리는 2D 게임을 만들 겁니다. 3D 막 엄청 복잡해서 못해요. 한 달 안에 못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2D 게임을 만들 거고 요 컴퓨터 동네 2D 세카이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X축은 여러분 수학 시간에 봤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증가해요. 반면 Y축은 위에서 아래로가 플러스 방향입니다. 그리고 화면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화면 맨 왼쪽 위가 0,0.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기본 세팅상으로는 가로로 800이고 그 다음에 세로로 600 픽셀이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따라서 네모의 현재 위치가 여기다 할 때 그거를 개포지션으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X값을 플러스 1, Y값을 플러스 1 해가지고 다시 세팅을 한다라는 건 이 친구를 대각선 오른쪽 아래로 옮기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1픽셀만큼.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적어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Y좌표는 플러스 1 하지 않고 플러스 0 한다. 그러면 X값만 계속 증가할 거잖아요. 이 F5 누르면 얘는 이제 Y축에 대해서는 정지해 있는 거예요. X방향으로만, 플러스 방향으로만 등속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는 여러분이 원한다면 Y-1 하면 얘는 이제 좀 조퇴를 할 수 있겠죠? 위로 올라갈 테니까 일찍 퇴근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플러스 X방향으로는 플러스 1이 아니라 플러스 3 하겠다. 그러면 이전에는 1픽셀씩 움직였다라면 이제는 3픽셀씩 움직일 거니까 아까 3배의 속도로 오른쪽으로 슝 글라이드를 하는 걸 여러분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지금 모든 케이스가 다 등속 운동을 하는 걸 여러분이 체감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줄이 네모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그거를 살짝 고쳐서 네모의 새로운 위치를 지정하는 걸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이 친구 몇 초 만에 퇴근하나? 요 플러스 1 플러스 1 기본 세팅상으로 몇 초 만에 퇴근하나를 보면 2, 3, 4, 5, 6, 7, 8, 9, 10, 10초 만에 퇴근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이 친구 초속 몇 픽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자, 이거 전체 높이는 600픽셀이에요. 600픽셀만큼 이동하는데 10초가 걸린 거예요. 그 말은 초속 60픽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달리 말하면 사실은 얘는 진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봐봐요. 요 두 줄을 실행하면 네모는 1픽셀 이동합니다. 근데 지금 관찰한 결과상으로는 이 네모는 Y축 방향으로 초속 60픽셀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0초 만에 퇴근하는 겁니다. 전체 거리가 600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는 800이긴 하지만 지금은 아래로 먼저 퇴근할 테니까요. 그걸 감안하면 아마도 이 두 줄은 현재 1초에 60번 실행되고 있구나. 1초에 60번 네모를 1픽셀씩 이동시키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정답에 엄청 가까이 다가갔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업데이트 내용물은 내 GUI 프로그램 실행하는 동안 계속 연거푸 주기적으로 호출돼요. 내용물을 실행해요. 그리고 기본 세팅상으로는 업데이트 내용물은 60분의 1초마다 한 번 실행합니다. 그래서 1초에 60번 실행되는 거예요. 한 번 실행할 때마다 1픽셀씩 이동하니까 1초에 60번 그 짓을 할 거니까 따라서 이 친구는 1초마다 60픽셀씩 이동할 거예요. 초당 60픽셀의 속도로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밑에 있는 코드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w.setTitle 하면 w.setTitle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뭐 str 리터럴 대충 적는다든가 해서 str 형식 값을 하나를 부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적는다. 위에 거 제외하고 이거 저만 할게요. 별거 아니니까. 이렇게 적어놨다. 그러면 창 제목은 계속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계속 똑같은 걸로 바꾸니까 우리 눈에는 한 번 고치고 다시는 고치지 않는 것처럼 연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여러분이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뭐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요 setTitle 호출식에 매번 계산할 때마다 계산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을 만한 달리 말하면 이름을 쓸까 가지고 여러분이 수식을 적어놨다라면 얘는 당연하게도 이런 느낌으로
x과 y 값을 그 지금 시점에 x과 y 값이 반영된 제목으로 바꿔주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걸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파이썬 동네에는 이렇게 리터럴, 녹색으로 아이들이 표시해주는 str 리터럴을 적는데 그 여는 따옴표 왼쪽에다가 일종의 접두사로 f를 적고 스타트 하는 거를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에 이거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쓰면 조금 더 편하게 여러분이 계산하면 내가 원하는 글자들, 그게 그때그때 다를 수는 있는데 내가 원하는 글자들이 나오는 리터럴을 좀 더 편하게 적을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이제 리터럴이라 말하기는 애매하기는 한데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그래서 F 괄호 열고 닫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덧셈 결과는 A 더하기 B입니다. 같은 느낌으로 적을 수 있는데 여기서 자 보여드릴게요. 이걸 원래대로라면 아마 우리가 이렇게 적었을 거란 말이죠. 리졸트는 A 더하기 B. 일단 덧셈 결과를 먼저 정해요. 덧셈 결과 먼저 구해요. 그 다음에 방금 본 것처럼 이제 덧셈 결과는 플러스하고 str 리졸트 플러스하고 띄어쓰기하고 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거 막 띄어쓰기 중간에 껴야 되냐 안 껴야 되냐 고통받고 막 더하기 연산자 안 붙여갖고 오류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요걸 이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파이썬 동네에서는 여러분이 여기다가 중괄호 열고 닫고 표현을 요 F로 접두사 붙여놓은 리터럴에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예를 들면 result라고 적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add 3,5 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add 뭐 학이랑 교랑 하면 이런 느낌으로 학교입니다와 같이. 저 중괄호 안에 여러분이 파이썬 수식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수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뭔가를 적어둘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먼저 계산하고 그 결과에 대한 글자 표현을 이 중괄호 자리에다가 대신 적어서 아무튼 뭔가 전자동 서비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한다면 여러분이 종종 굳이 이 할당문 그러니까 별도의 이름 집어넣을 필요 없이 이 위졸트 대신에 그냥 여기다가 그 내가 원하는 값이 나올 만한 좀 더 복잡한 수식을 적어도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랑 똑같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리턴문 저 F 붙여놓은 저 친구 계산할 때마다 A 더하기 B를 그 즉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쩔 땐 8 나오고 어쩔 땐 학교 두 글자 나올 테니까 그걸 감안해서 적절한 글자를 최종적으로 str 형식 값을 최종적으로 계산해 준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무슨 용도로 썼냐? 그 업데이트의 인수, 그러니까 지금이 몇 초냐랑 그 다음에 아까 이니셜라이즈 할 때 백업해뒀던 프로그램 시작할 때 몇 초였냐 두 개의 시각을 뺍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나올 거예요. 단위는 초고요. 따라서 그거를 구한 다음에 뒤에다가 띄어쓰기 하고 S 해가지고 경과된 시간 몇 초와 같은 느낌으로 지금 연출을 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숫자도 지금 여러분 눈으로 구경했을 때 꽤나 촘촘하게 창 제목이 갱신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얘도 지금 방금 전 느낌대로라면 60분의 1초마다 뺄셈을 해서 그 결과를 제목으로 반영해서 보여주고 있다 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노트북 모니터로 봤을 때 훨씬 더 자주 바뀔 거예요. 유튜브 영상이나 이 프로젝트로 볼 때보다 훨씬 더 자주 바뀔 겁니다. 실제로 1초에 60번 바뀌는 걸 관찰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두 줄은 엔간하면은 여러분이 건드릴 필요 없을 겁니다. 그 blank.py에 있는 우리 GUI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 기본적으로 적어야 되는 두 줄이라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GUI.configure 보시면 지금 위에서 준비해 놓은 그 두 개를 밀어놓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계속 여는 괄호를 지웠다가 다시 적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툴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이 강제로 발동할 수 있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랑 그 엔터 키 주변 보시면 한국말 키보드로 원 기호 있잖아요. 300원 할 때 그거. 그걸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요 슬래시의 반대 방향에 해당하는 백슬래시를 누른 셈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괄호 안에서 컨트롤 원 기호 내지는 컨트롤 백슬래시를 누르시면 그 요 함수 내용물 적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도움말을 강제로 오픈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건 아이들에서 제공하는 기능이고 여러분이 좀 더 편하게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걸 쓰면. 그래서 자, 요거 지금 컨피규어의 모든 설명 다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툴팁 너무 커지면 화면 다 차지할 테니까 여기서 지금 못다 보여준 다른 내용들, 도움말들은 언제든지 헬프 치면은 더 자세하게 나온다. 그것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헬프 치면 좀 더 길게 얘기해 줄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 정도까지 챙겨보면 일단 0번째 튜토리얼은 끝이 납니다. 자, 지금 데이터 흐름과 관련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구경해 봤어요. 여러분 봐봐요. 화면에 내가 네모를 3개를 띄울 거예요. 까만색 네모는 내 캐릭터입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 네모는 장애물, 좀 이따 다가올 애들이에요. 그러면 뉴 렉탱글 2번 호출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걔네들 각각 위치랑 크기, 그 다음에 좀 이따 나올 색깔 같은 것도 여러분이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둔 다음에 그 다음에 업데이트 내용물로는 장애물이 나한테 꾸준히 등속 운동하면서 다가오도록 만들고 싶다. 그러면 장애물의 현재 위치 개포지션 한 다음에 예를 들면 그 친구가 오른쪽에서 다가온다. 달리 말하면 X축 마이너스 방향으로 등속 운동시키고 있다. 그걸 감안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move 오브젝트를 하되 X-1 같은 느낌으로 하면 빨간 네모가 왼쪽으로 다가온다 이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기본적인 화면 구성 내지는 데이터 흐름을 내가 연출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과 관련한 게 필요하다. 남은 시간이라든가 체크하고 싶다라면 인수로 지금 꾸준히 주고 있는 타임 스탬프 값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이 몇 초냐는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번 턴을 시작한 지 몇 초가 지났냐, 달리 말하면 시간 제한에 걸렸냐 같은 걸 확인하고 싶다라면 두 개의 타임 스탬프 값을 뺄셈을 해야 내가 원하는 시간이 나올 거다라는 거. 그 중에 하나는 현재 시간이에요. 현재 시각이에요. 걔는 인수값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근데 반대쪽이 아마도 여러분 반대쪽이 이제 여러분 미리 백업을 해야 되는, 예를 들면 이번 턴이 시작한 지 지금 시점에 이번 턴을 시작했다라면 현재 시각을 백업해 두는, 그 다음에 미래 시점에 이제 나 몇 초에 시작했지? 그런 거 궁금할 때 내가 미리 담아둔 이름 그대로 써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작업을 진행하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게 그 막 8주차 수업자를 보면 막 로컬 이름 사전 막 개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1학년 1학기 시점에서는 그 로컬 이름 사전 갖고 노는 게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담아두지만 나중에 쓸 데이터, 중요한 이 게임 안에서 사용한 중요한 데이터다라면 항상 요 w.data의 이름 사전에 등재를 해두고 여러분이 쓰시면 그 데이터는 오래 갑니다. 그 로컬 어쩌고 신경 안 써도 되도록 돼 있으니까 그거 활용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부수적인 장점은 이 친구가 언제든지 데이터의 이름 사전에 이름으로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어디 봅시다. 11시 지금 20분 남았단 말이죠. 다음 예시 한번 구경해 봅시다. 다음 예시는 3가지 버전으로 준비했는데 일단은 이름 순으로 브랜치라고 적혀 있는 걸 먼저 열어보세요. 자, 얘는 이제 우리 봐봐요. 사용자 눈으로 출력을 하는 방법을 배웠으니 그 반대에 해당하는 것도 한번 챙겨봐야겠죠. 여러분이 키보드 입력을 프로그램 밖에서 가져오고 싶을 때 이 GUI 모듈에 무슨 기능을 쓰면 되냐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짜고짜 한번 눌러보세요. F5 누르시면 이스케이프 키를 누르면 종료해요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눌러보세요. ESC 키 누르면 진짜로 퇴근해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꺽쇠 3개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랙티브에 escape 눌렸음과 같은 느낌으로 한마디를 하고 퇴근을 한 걸 볼 수 있어요. 방금 전 그 예시는
ESC 키 누르면 퇴근하는 코드가 지금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ESC 키를 안 눌렀다? 그럼 퇴근 안 해요. 눌렀다? 퇴근하는 겁니다. 아마도 분기 흐름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 조건식은 지금 이스케이프 키를 눌렀습니까? 와 같은 true, false 값이 나올 만한 조건식이 적혀있다 라고 일단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스케이프 말고 다른 걸 한번 눌러보세요. 예를 들면 왼쪽 화살표 키를 누르시면 이 친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왼쪽 화살표 키를 딱 누른 그 순간에 이 친구는 왼쪽 눌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왼쪽 화살표 키에서 손을 띄면 왼쪽 화살표 키, 왼쪽 화살표 키에서 손을 놓았음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눌렀다 뗐다 할 때마다 나오고, 오른쪽 화살표 키 위, 아래, 그 다음에 스페이스, 그 다음에 뭐 쉬프트 키 같은 것도, 잠깐만 고정키 필요 없어, 꺼져. 컨트롤, 알트, 그 다음에 뭐 GXC 같은 것들도 누를 수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봐봐요. 지금 뭐 컨트롤 키라든가 저런 건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뭐 방향 키라든가 스페이스라든가 이런 애들은 여러분이 지금 알아먹을 수 있는 느낌으로 그 키의 명칭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윈도우 쓰는 친구들은 여기서 엔터 키를 눌렀다 띄면 이 동네에서는 엔터 대신에 리턴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뭐 그 정도 제외하면 그럭저럭 다양한 키 눌러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Q키랑 W키랑 E키랑 R키를 한번 눌렀다 떼보세요. 걔네들을 누를 때는 이 친구가 약간 반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얘네 네 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Q키를 누른 게 맞다라면 방금 살짝 구경했었던 검은색 동그라미를 보여줘라. 그 다음에 손을 뗐으면 더 이상 보여주지 마라. 와 같은 느낌의 코드가 지금 적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확실히 제가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파란색 보이고 띄면 더 이상 파란색이 보이지 않아요. 다른 키에 대해서는 다른 색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자 봐봐요. 우리 인풋을 쓸 때는, 인풋 함수 쓸 때는 사용자가 엔터키 칠 때까지 우리는 하염없이 기다려야 됐어요. 사용자가 엔터키 안 친다? 그러면 내가 적어놓은 파이썬 프로그램 다음 문장을 실행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왜냐? 인풋 호출 시기의 계산이 끝나지 않으니까요. 근데 GUI 프로그램 만들 땐 당연히 저 사람이 엔터키 칠 때까지 기다린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원초적으로 지금 스페이스바 눌렀다면 점프를 시작한다 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분기 흐름을 가져가실 수 있게 각각의 키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금 눌렀냐 그렇지 않냐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친구는 일단 퇴근시켜두고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 띄운 채로 내용을 한번 구경해 봅시다. 자, 일단 이니셜라이즈를 먼저 보면 여기서 new 오벌 해가지고 요거 지금 XY 좌표 150, 100이고 그 다음에 가로로 100, 세로로 100. 이건 지름입니다. 너비 높이니까.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따옴표 그러니까 0글자짜리 str 리터럴을 적어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네모나 어떤 동그라미를 투명색으로 가져가고 싶다 라면은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동그라미는 투명색인 채로 스타트합니다.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가져가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사용할 색깔과 관련된 이름들, 검은색, 파란색, 녹색, 빨강색 이런 느낌으로 중학교 영어 단어 적당히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키 같은 것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렇게 str 리터럴 해가지고 준비를 해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름들을 나중에 쓸 예정이다. 그래서 프로그램 시작하는 시점에 미리 세팅을 하고 스타트를 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넷게임 만들 때 입력을 최소 5가지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으로 일단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점프 스페이스로 해야지, 왼쪽 오른쪽 화살표 키로 화살표 키로 이동할 수 있게 해야지 같은 느낌으로 내 계획을 뭐 딴 데다가 메모를 해둘 수도 있지만 여기 이니셜라이즈 함수 정의 안에다가 미리 데이터 이름 사전 이렇게 해가지고
다소곳하게 정리해두고 스타트 하면 나중에 업데이트 내용물 구성할 때라든가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다 봐주시면 적절해 보입니다. 아무튼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더 내려가면 이제 여기는 지금 일단은 요 조건식을 먼저 한번 구경해 봅시다. 여기가 그거예요. 맨 처음 우리가 테스트했던 거. 이스케이프 누르면 퇴근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스케이프 누르면 퇴근하도록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요 w.keys라는 친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내가 지금 저 사람이 A키를, 아니 스페이스바를 눌렀는지 확인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아까 전에 인터랙티브에서 살짝 구경해본 그 리터럴 그냥 적어두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스페이스바를 저 사람이 누르고 있었다라면 true, 그렇지 않다라면 false가 나와요. 그 다음에 왼쪽 화살표 키를 눌렀었냐, left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 여기서 이 친구가 얘기해줬던 요거를 적으시면 돼요. 요거 적으면 왼쪽 Shift 키, 고 등등이라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저렇게 리터럴 적는 대신에 내가 미리 세팅해둔 나가기용 키를 누른 게 맞다라면 과 같이 적은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 대괄호 안에 이상한 걸 적긴 했는데 이 전체 대괄호 수식은 결과적으로 여러분한테 부울 형식 값을 줍니다. true 또는 false를 줘요. 그 다음에 누른 게 맞다면, 누르고 있던 게 맞다면 true를 줍니다. 그래서 escape 키를 누르고 있던 게 맞다면 창을 닫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내용물 실행을 끝낸다. 이 두 개를 써주시면 여러분이 깔끔하게 내 파이썬 프로그램을 퇴근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일단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내려가 봅시다. 자, 여기는 지금 동등하게 생긴 이 부문이 네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0번 키를 누른 게 맞다면, 0번 스킬 사용 키를 누른 게 맞다면 창 제목을 바꿔요. 그 다음에 리컬러 오브젝트라는 친구를 써가지고 그 화면 한가운데 있는 동그라미의 색깔을 바꾸고 있습니다. 0번 스킬에 걸맞는 색깔로 바꾸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if문 해가지고 또 1번 키를 누른 게 맞다면 1번이라고 얘기한다. 2번 하면 2번, 3번 하면 3번이라고 얘기한다.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Q키를 누를 때랑 R키를 누를 때랑 뭔가 화면상의 변화가 서로 다른 차이점이 있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QWER 넷 중에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을 때는 동그라미는 다시 투명색으로 바뀌고 창 제목도 원래대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자, 이거 저만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길어요. 길긴 한데 이런 느낌의 지금 조건식이, 이게 엔터가 허용이 될까?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지금 AND 연산자 3개를 해가지고 묶어놓은 겁니다. 저 사람이 Q키도 안 눌렀고 W, E키, R키 넷 다 안 누른 게 맞다면 이 마지막 if문 내용물을 실행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창 제목 다시 원래대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도 투명색으로 바꿔두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밑에 있는 두 줄 중에 위에 거, 요 configure가 살짝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맨 처음에 창 제목 뭘로 가져갈 거냐, 여러분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보세요. 지금 1번 예시 같은 경우는 창이 좀 작아요. 아까 전에 네모가 등속 운동하는 것보다 작았습니다. 여러분 창 자체의 너비랑 높이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즈 하실 수 있습니다. 뭐 그런저런 거 여러분이, 나의 게임은 여러분 가로로 길게 만들 것이냐 세로로 길게 화면 해갖고 게임 만들 것이냐 생각한 걸 여기다 반영해 둘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얘는 지금 그렇다 보니까, 그래 이건 허용 안 되겠지. 그렇다 보니까 Q, W, E, R 같은 느낌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퀴즈를 내봅시다. 자, Q키를 누를 때는 까망색이에요. R키를 누를 때는 빨강색입니다. 그러면 내가 Q키랑 R키를 둘 다 누르고 있을 때는 이
1번째 튜토리얼 프로그램은 나한테 뭐라고 반응을 하냐를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둘 다 눌렀을 때 얘가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를 지금 업데이트 내용물, 그 if문 5개짜리 순차 흐름을 보면 납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한번 해볼게요. 얘는 지금 Q키를 누른 상태에서 Q키를 띄면 이런 식으로 릴리즈드라고 말할 거란 말이에요. Q키를 누른 상태에서 떼지 않고 R키를 누르면 얘는 우리한테 빨강을 눌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빨강색으로 보입니다. 둘 다 띄면 다시 투명색이고요. 그 다음에 R키를 누른 채로 Q키를 눌렀다 떼면 얘는 지금 전혀 변화가 나오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R키를 누르고 있는 한 Q키를 누르든 사실 W키를 누르든 E키를 눌렀다 띄든 저 동그라미는 여전히 빨강색인 채로 남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업데이트 내용물에서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건 생각보다 중요하니까 한번 봅시다. 지금 보면 Q키를 누른 게 맞아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코드 2개를 실행합니다. 문장 2개를. 그래서 제목 바꾸고 동그라미를 깜장색으로 바꿔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Q키도 눌렀지만 R키도 눌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또 바꿔요. 2번째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빨강색으로 바꿔요. 따라서 동그라미 본인 입장에서는 업데이트 한번 하는 동안 검은색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빨강색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걔는 빨강색인 채로 넘어간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나중에 담아놓은 컬러 값이 적용된다. 이게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3 담았다 5 담으면 거긴 5 담겨 있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똑같은 원칙이 적용돼 있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코드상으로는 예를 들면 여러분 게임 같은 걸 생각해 보면 내가 여러 가지 명령을 한꺼번에 밀어 넣었어요. 그러면 이 게임 안에서 일종의 우선순위 같은 게 있어서 이 사람이 지금 많이 급한가 보다. 그러면 가장 강력한 스킬을 쓴 셈 쳐줘야겠구나. 와 같은 느낌으로 미리 코드를 짜둘 수 있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짜둔 겁니다. 저 사람은 Q키랑 R키를 둘 다 눌렀다면 R키를 누른 걸로 판정해 줘야겠구나. 와 같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Q키랑 R키를 둘 다 누를 때만 빨강색으로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자, 이게 R키 눌렀냐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당연히 Q키 눌렀냐 and R키 눌렀냐와 같이 적으시면 돼요. 그죠? 뭐 당연히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지금 조건식을 복잡하게 적은 게 아닙니다. 요 분기 흐름들의 순차 흐름을 이렇게 가져간 거예요. 4개의 if문으로 구성한 거예요. 그러면 위에 것도 한번 내용물 실행하고 밑에 것도 내용물 실행하면 당연히 밑에 거가 적용되는 겁니다. 와 같이 지금 동작한다라는 거 여러분 가져가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if문 같은 경우는 얘 조건식은 얘는 이제 다른 애들의 전부 다 해당하지 않을 때 같은 느낌으로 조건식을 엄청 길게 적어놨어요. not 연산자 따박따박 붙이고 다 and로 묶어놨습니다. 따라서 맨 밑에 이 투명색으로 바꾸는 친구는 QWER net 다 안 누른 게 확실할 때만 투명색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완전 별개로 지금 동작하고 있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게임 만들 때 키를 5개를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런 키들 중에 뭐를 우선시할 거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캐릭터를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키로 움직일 수 있어요. 둘 다 눌렀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를 여러분이 고려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둘 다 눌렀을 때는 둘 다 안 누른 걸로 칠 수 있겠죠. 달리 말하면 정지하는 걸로 칠 수 있겠죠. 또는 왼쪽이 우선하도록 짜거나 반대로 오른쪽이 우선하도록 짤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살짝 생각해 둬야 된다.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건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10초 동안 버티면 승리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장애물에 부딪히면 뒤집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번에 플레이어가 지금 딱 10초 됐는데 지금 딱 장애물에 부딪혔어요. 그럼 그걸 승리로 칠 거냐 패배로 칠 거냐 또 여러분이 이런 느낌으로
저 분기 흐름들을 업데이트 안에 가득가득 밀어넣을 건데 걔네들을 어떻게 배치해두고 조건식에 뭐 AND를 어떻게 붙이냐, NOT을 어떻게 붙이냐 같은 것들로 여러분 게임의 세부적인 디테일, 난이도가 잡힐 수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일단 요 첫 번째 예시를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다면 자, 지금 보세요. 요 마지막 이 부분 완전 개환장한단 말이에요. 4개의 키를 다 안 누른 게 맞다면 그때만 투명색으로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빨강색으로 바꿨다가 투명색으로 바꾸면 그러면 굳이 빨강색으로 바꿀 필요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위에 있는 내용을 단 한 번도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맨 밑에 걸 실행하고 싶다. 그게 우리 목표였기 때문에 이 조건식이 엄청 길게 들어갔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좀 더 편하게 그럴싸한 분기 흐름을 적을 수 있게 파이썬 동네에서 마련되어 있는 문장 적는 방법을 하나를 소개를 해볼게요. 그래서 요 1번 예시 키스 브랜치 2를 한번 열어봅시다. 잠깐만요. 어디 보자. 2번, 3번, 4번 예시가 있는데 자, 냉정하게 물어봅시다. 오늘 과제 도움이 필요하다. 손 들어봅시다. 아무도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 답안지 확인하고 싶다. 손 들어봅시다. 수업 끝나고 답안지 확인하고 싶다. 이건 또 있어. 6명 정도 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 튜토리얼을 다 하고 퇴근하는 거랑 적당히 끊고 11시 반에 퇴근하는 거랑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요 1번까지만 구경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로 미루고 여유 시간을 한번 잡아볼게요. 여러분 주제 관련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하니까 요 브랜치 2를 한번 구경해 봅시다.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내용물 딴 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가 달라졌어요. 업데이트 내용물이. 지금 보시면 if문 요 꼭대기는 똑같습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애초에 제가 복붙한 다음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 밑에는 지금 if가 아니라 elif라고 해놓고 지금 스타트한 걸 볼 수 있어요. elif 그 다음 그 밑에도 elif 그 다음에 그 밑에도 elif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봤던 그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완전 개복잡한 not 연산자 4개, and 연산자 3개로 묶어놓은 조건식을 적지 않고 그냥 else 콜론 엔터 해가지고 지금 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else 아님 말고 막 그런 뜻이잖아요. 일단 그렇게 적혀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얘도 한번 일단 실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까랑 동등한 느낌으로 이스케이프 누르면 퇴근할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QWER 한번 눌러보되 얘네를 중첩해서 한번 눌러보세요. 예를 들면 Q키를 누른 채로 R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Q키를 누른 채로 R키를 누르면 지금은 의외로 R키를 눌렀다 뗀다 하더라도 이미 Q키를 누르고 있다면 검은색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R키를 누른 채로 Q키를 눌렀다 떼면 얘는 지금 반응이 와요. 확실히 Q키가 더 우선한다라는 느낌, 판정이 더 우선한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랑 방향이 반대인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가 QWER 중에 아무것도 안 누를 때는 착실하게 투명색으로 지금 바뀌는 것까지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투명색으로 바꾸는 코드는 아까 전에는 마지막 if문 내용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else 콜론하고 내용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그 정도까지 여러분이 일단 감지를 하실 수 있고 그걸 토대로 이 내용물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냐를 챙겨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일단은 봅시다. 맨 밑에 있는 else 이 부분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위에 거 다 아니면 이거 해야 돼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마지막에 토를 달아두는 겁니다. 위에 거는 전부 다 Q키를 눌렀다면 W키를 눌렀다면 등등 이었어요. 근데 그거 다 아니면 이걸 해줘. 동그라미를 투명색으로 바꿔줘. 와 같이 적혀있다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if 맨 처음에 적어놓은 거 얘는 아까랑 똑같아요. 근데 가운데 부분이 if가 아니라 elif로 지금 스타트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얘는 쉽게 말하면 else if의 줄임말 정도로 지금 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 거 말고
위에 거는 아닌데 이거라면 이렇게 해줘. 위에 거가 아닌데 이거라면 이거 해줘와 같은 느낌으로 지금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거가, 자, 얘를 한번 봅시다. 여기서 L4가 적혀 있다는 건 위에 거가 아니고 달리 말하면 Q키를 누른 건 아닌데 W키를 누른 거라면 이거 색깔로 바꿔줘. 그 다음에 QW 둘 다 안 눌렀는데 E 키를 눌렀다면, QW E 셋 다 안 눌렀는데 R 키를 누른 게 맞다면, 그 다음에 마지막 else는 이제 QW E R 넷 다 누른 게 아니라면 같은 느낌으로 지금 데이터 봐주시면 좋겠고, 자, 요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자, 여기서부터 저 if문 첫 줄부터 그 else 어쩌고 마지막 내용물 문장까지가 하나의 문장입니다. 이 전체가 if문이라는 하나의 문장이에요. 다만 이 if문은 이제 부분, 클로즈가 여러 개가 있는, 그래서 되게 진해같이 길게 지금 나열되어 있는 친구라고 봐주시면 적절합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일단 직관만 챙겨갑시다. 여러분이 if문을 적을 때 항상 한 부분만 적을 필요는 없어요. 원한다라면 여러 부분에 걸쳐서 내용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한테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elif 부분을 붙인다와 else 부분을 붙인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둘 다 붙여놨어요. 자, 일단은 그 중에 쉬운 거, 맨 끝에다가 else 부분을 여러분이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붙인다면 else 부분 내용물은 맨 위에 있는 요 위에 있는 조건식들 계산했을 때 false가 뜰 때만 저거 다 아니면 이거 해줘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들여쓰기 해서 내용물 문장을 적을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df 펑크 한 다음에 넘버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넘버가 0보다 크면 양수 그 다음에 여기다 else 부분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수는 아님 같은 느낌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펑크 한 다음에 3 하면 잠깐만, 아이 그래 여기다가 리턴 합시다. 오케이. 펑크 한 다음에 3 하면 양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하면 양수는 아님, 0이면 양수는 아님, 이런 식으로. 요 if문은 지금 if 부분과 else 부분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 조건식 계산합니다. 늘 하던 그대로. 조건식 계산했는데 true 떴다. 늘 하던 그대로 if 부분의 내용물을 실행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건식 계산했는데 false가 떴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if 부분의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부분을 다루기 시작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은 지금은 else 부분이고 만약에 else 부분을 다룬다라는 건 그냥 내용물을 실행한다는 게 돼요. 그래서 얘는 기면 기고 아니면 말고입니다. 사실 지금은 위턴문이 적혀 있기 때문에 저 else 부분을 적지 않아도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이긴 해요. 얘를 안 적어도 아까랑 무조건 똑같이 나옵니다. 왜냐? 리턴문을 실행하면 더 이상 그 밑에 있는 문장을 실행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얘를 result는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result는 양수 그 다음에 result는 양수는 아님 그 다음에 미안해요. return result 이런 느낌으로 했다면 얘 같은 경우는 3은 양수는 아님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하면 양수는 아님 그 다음에 0 하면 양수는 아님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는 그런 느낌 이런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 내용물을 실행하든 실행하지 않든 이 밑에 있는 가장 마지막 할당문 실행하니까 항상 양수는 아님을 출력할 겁니다. 근데 이게 싫다. 저런 게 싫다. 맨 밑에 있는 문장을 항상 실행하는 게 아니라 이 if문 조건식 계산 결과가 false일 때만 실행하고 싶다. 그럴 때 여러분이 else 부분을 붙여서 쓸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예를 들면 number percent
리미트 3이 0. 그러면 이제 리졸트는 뭐 3의 배수 또 3의 배수도 아님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 부분을 적을 때 elif 부분을 중간에 0개, 1개 또는 여러 개를 적을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볼까요? 펑크 3 하면은 양수라고 나와요. 잠깐만 3의 배수 그렇지? 그러면 마이너스 3 하면 얘는 양수는 아니고 3의 배수는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0 같은 거 하면 0은 3의 배수잖아.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 같은 거 하면 양수도 3의 배수도 아님이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키를 5개를 다룰 건데 걔네들을 둘 다 눌렀을 때 여러 상황이 겹칠 때 판정을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첫 번째 버전이 더 편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두 번째 버전을 써야 내가 나중에 복잡한 조건식을 아래 이 부분에다가 적는다라든가 하는 거를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다. 그 정도만 챙겨두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번째 건 그렇고 그 다음에 자 우린 이렇게 합시다. 일단 여기까지만 챙겨두고 요 다음 1번 세 번째 예시 걔는 더 심각한 거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다음 주 오프닝 할 때 같이 구경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나왔던 내용이랑 연이어 가지고 이제 정리 슬라이드 구경하고 일단 다음 주는 그렇게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요 브랜치 2번까지 구경한 걸로 할게요. 다른 튜토리얼은 다음 주에 보는 걸로 하고 정리 슬라이드랑 그 다음에